얼마 전 저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 쇼팽 발라드 4번의 도입부를 설명하는 조성진 피아니스트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 꽂혔죠. 이 곡은 시작을 연주하지 않아요. 이미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손동작을 한 다음에 박사기 논문 주제도 아름다운 소리 표현과 듣기를 어떻게 티칭할 것인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쓸 정도로 저는 말 그대로 소리 덕후인데요. 조성진 연주자가 내고 싶은 소리를 상상하고 마치 자연스러운 공기의 흐름을 끌어와서 그대로 첫음에 살포시 담아주는 이 그림 같은 동작을 보면서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처럼 초보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우면서 음악하려면 자고로 귀가 좋아야 돼.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피아노 앞에 앉아서 직접 해보려고 하면 그럼 대체 뭘 어떻게 들어야 되는데? 라는 의문 때문에 고구마 100개는 먹은 것 같이 답답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흘러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 영상을 본 저는 이 젊은 거장의 왼손 동작 하나로 소리를 잘 듣는다는 개념을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할 명쾌한 답을 얻게 되었어요. 이건 잠시 뒤에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부터 피아노를 전공한 저마저도 오랜 시간 헤매었지만 결국 좋은 귀를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또 어떻게 제가 유학을 간 이후에 국제 콩쿠르 우승자 선생님께 나는 너 소리가 참 좋아 이런 칭찬도 가끔 듣게 되었는지 제가 직접 터득한 방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단언컨대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소리에 대한 세계관이 이 강의의 전후로 많이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럼 고퀄 소리 듣기 귀 훈련 기초 5단계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일단 내 소리에 울림통을 최대로 키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연습하시는 작은 피아노 방에서 이렇게 폴테를 치는 것과 1000명이 넘는 큰 콘서트홀에서 가장 끝좌석에 앉아있는 청중분에게 동일한 소리를 전달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처음부터 후자의 경우로 내 울림의 크기가 최적화되어 있다면 초보분이더라도 소리를 내는 마인드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지금도 잊지 못할 흥미로운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방구석 피아니스트 귀 수준에 머물던 제 유학 초기 시절에 제 소리에 대한 세계관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버린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보컬 코치이자 반주자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학교에 마스터 클래스를 하시기 위해 일주일이나 쭉 머물게 되신 거였었거든요. 되게 특별한 행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열띤 분위기 속에 일주일째 진행이 된 뒤 어느덧 마지막 날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코칭을 맡고 계신 제임스 모리스라고 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주역인 바그너 오페라를 정말 잘 부르시는 바리톤 가수가 갑자기 깜짝 방문을 하신 거예요, 학교에. 그래서 내친 김에 질의응답 시간까지 갖게 됐거든요. 그때 학생들이 정말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서 와, 이분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급기야 이분이 즉흥적으로 한 곡을 이제 청중분들을 위해 불러주겠다고 하시면서 바그너 오페라 아리아 중에 하나를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첫 소리가 딱 나는 순간 약 120명 정도 수용하는 그 작은 리사이트 홀이 진짜 터져 나갈 것 같이 소리로 꽉 차는 거예요. 그야말로 소리로 압도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체험한 날이었어요. 그날 이후 처음부터 이런 울림통과 소리의 관점을 갖고 연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는 소리 크기 자체가 다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진짜 전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 큰 울림통을 좀 키워놔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깨달음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피아노에서 어떻게 비슷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피아노에서의 울림통을 최대로 올리는 방법은 2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마치 지하수가 2000m 지하 안반에서 폭발하듯이 이 그랜드는 현이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반을 침으로 인해서 이 현 위로 소리가 솟아오르게 만들고요. 그 뒤에 이 내 공간에 퍼지듯이 가득 소리를 이렇게 채운 다음에 그러면서 점점점 사라진 이 잔향까지 끝까지 느껴보기.
이렇게 2단계를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편하게 치실 수 있는 코드를 하나 한번 정해보세요. 저희가 뭐 이미 치긴 했지만 이렇게 가운데 도로부터 한 2옥타브 정도 벌려놓고 이렇게 치셔도 좋고, 한번 최대치를 경험해 보는 거니까 양손을 이렇게 4음 정도로 해서 C 코드를 한번 확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건반 전체 음역대에서 한번 탐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건반에 손을 편안하게 두시는데 손등보다는 손목이 조금 더 편안하게 내려오는 그런 자세를 취해주시고, 이때 건반을 딱 타거나 하는 순간은 손등이 단단하게 버텨줘야 돼요. 그리고 건반에 닿는 이 직접적으로 닿는 이 관절 있죠? 이 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딱 잘 받쳐주면서 순간적으로 건반을 향한 스피드를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때 페달도 같이 동시에 눌러주세요. 그래서 타고 난 직후에 이 울림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면요, 건반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되지만 일단 튕겨 오르는 듯한 터치로, 마치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 피아니스트가 된 것처럼 솟구쳐 오른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올려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간에 울리는 걸 오롯이 귀로 들은 다음에 사라지는 순간까지 만끽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음역대를 했다면 한번 더 확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동일한 방식대로 손목을 편안하게 놔준 다음에 치는 순간 손등이 버텨주고 손끝이 단단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일으킨 뒤에 사라지는 소리 있죠. 이걸 끝까지 귀로 따라 붙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액티비티를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코드로 이제 끝까지 듣는 그런 과정이고, 2번째는 내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소리와 최소의 샘여림 있죠? 이걸 귀로 미리 정해두라는 겁니다. 이게 귀입니다. 그래서 정해두기. 이 부분은 제가 바로 이전 강의 영상에서도 잠시 소개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어떤 길이의 곡을 치게 되시건 간에 곡 전체의 다이나믹 설정부터 머리에 구상을 해두고 귀에 담아두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이를 위해서 꼭 첫 페이지, 그 곡의 시작하는 첫 페이지 상단에다가요, 이 전체 곡에서 나오는 가장 작은 다이나믹부터 가장 큰 다이나믹까지 차례로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찍찍이처럼 여기 작은 생쥐를 하나 그려놓고 여기서 제일 작은 소리, 그리고 제일 큰 소리는 뭐 사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제일 작은 소리는 뭐 피아니시모가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겠죠. 뭐 피아노, 메조 피아노 이런 식으로 이 곡의 전체 나오는 다이나믹을 이렇게 적어보면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구나 한번 파악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이제 곡 내에서 제일 뭐 사운드적으로 중요한 순간, 다이나믹이 가장 큰 곳, 그리고 고요해지는 곳, 이런 지점을 기억해두고 내 머릿속에 한번 이런 스트럭처를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샘여림 보물 지도 같은 거죠. 발라드 3번, 쇼팽 발라드 3번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오프닝 부분이 샘여림이 좀 작은 포인트라고 보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진짜 벅차오르는 코드 진행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대조해 쳐보면서 내 귀로 어디까지 소리의 범위를 포착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 부분을 보면 이게 이제 작은 부분이라고 하면, 큰 부분은 이 코드가 연속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2부분을 좀 더 대조해 보면서 여러분들 치시는 곡에서도 이렇게 크고 작은 포인트들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치는 곡을 가져오셔서 한번 표시해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3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첫 소리를 상상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소리를 상상을 해요. 그 다음에 조성진 피아니스트처럼 이렇게, 이거 왼손입니다. 이렇게 왼손을 손바닥으로 공기를 밀어주는 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바로 그 손동작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초반 2가지 얘기는 내 소리의 울림통을 키우고, 그 다음에 스스로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한계치를 실험을 해본 거라면, 이제 소리라는 거를 낼 때 어떻게 소리를 미리 상상해야 되는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요렇게 어떻게 치기 전에 미리 소리를 낼까를 상상하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요,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마치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이동하며 첫 소리까지 이 도착하는 이 동작이 마치 결과물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곡의 첫 부분의 분위기라던가 그다음 만들고 싶은 소리 등 여러 가지 구상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음을 치는 그냥 행동으로 소리를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전에 설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상상한 연출을
그 상상했던 소리 연출을 위해 자연스럽게 그 소리에 도달하는 예비 동작을 연출한다. 이렇게 들어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어려운 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슈만의 앨범 폴더 0이라는 소품집에서 3Stars라는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곡을 예로 들어볼게요. 첫 코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첫 코드부터 아름다운 글리산도로 시작을 하는데 이 순간에도 미리 밤하늘에 반짝이는 이런 별들을 이제 언덕에 앉아서 이렇게 멀리 바라보는 장면을 먼저 떠올리는 것, 그 분위기를 내가 먼저 만들어 보는 것,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을 그냥 악보대로 치면 이런 소리가 나요. 하지만 이 곡 그 특유의 정적인 분위기를 기억한 다음에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보여준 것처럼 손바닥으로 공기를 이동하면서 이 예비박을 유도를 해주고 첫 코드에 스며들듯이 들어오게 되면 1, 2, 3 이렇게 치게 되면 이전에 바로 동작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꽂던 것보다 꽤 근사한 소리가 나지 않나요? 물론 빠른 곡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해야 하지만 우선 느린 곡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첫음에 접근하는 훈련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음이 일단 울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울리면 내 귀로 곧장 그 다음 음을 어떻게 낼까에 대해서 추적을 하는 거예요. 자, 피아노를 총 치신다는 부분들에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레가토예요. 음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동작보다 사전에 여러분들이 귀를 섬세하게 열어두면 2배는 더 레가토가 쉬워져요. 저는 이 기술을 추적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피아노를 그 사운드를 내는 순간 이런 거예요. 코드를 친 직후에 이 코드는 뭐 음이 됐던요 사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사라지는 지점을 잘 들으면서 다음 음 그리고 또 그 다음 음 계속해서 들으면서 멜로디를 쭉쭉 이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그 피아노 전주 부분인데 멜로디만 한번 쳐보면 이게 처음에는 이게 수달되기 전에는 머리가 되게 피곤하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터득하시면 다음에는 레가토 같은 건 진짜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되게 좋은 연습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로디가요 하면 또 추적을 하겠죠. 그러면 또 추적하겠죠. 계속 소리의 그 사라짐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아졌죠? 사라지는 거 들리죠? 또 듣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반주에 음사의 추적이 없이 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음정박자에는 문제도 없고 익숙하게 치는 연주 수준이지만 이 연주의 가장 큰 단점은 음악이 하나로 부드럽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코드를 친 직후에 사라지는 소리를 추적하고 그 울림 안에서 다 녹아들듯이 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작게 조절하는 식으로 연관관계를 지으면서 한번 쳐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연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히 이음줄이 끝나는 그 첫 마디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 이음줄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하면 이제 음악의 흐름이 바로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치 당근 써는 것처럼 뚝딱 써는 게 아니라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고리 생각하면서 심지어 더 커지죠? 그 다음에 해결이
작아지죠. 이렇게 계속 연속돼서 이어지는 관계를 생각하면서 치시게 되면 더 훨씬 높은 레벨로 연주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주 파트 전체 치시지 않고 아까 보여드렸던 멜로디만 치면서 아이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생각하면서 소리 탐험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5번째 마지막이에요. 한 프레이즈를요 고무줄처럼 밀면서 듣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레슨하면서 어떤 레벨에 계신 분이든 더 한 단계 올릴 때 가장 결과를 끌어내리기가 어려운 그런 난이도, 헬 난이도급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이전 과정의 핵심은 한 음을 듣고 다음 음을 추적해서 이렇게 치는 것이지만 긴 문장을 귀로 듣는 건 더 긴 집중력과 귀의 상상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화 OST 중에 Moon River이라고 멜로디를 좀 아실 거예요. 이걸 이 고무밴드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스트레칭 할 때 많이 쓰는 거 이걸로 액티비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건 피아노로 심지어 치지 않아도 내 노래하는 내 목소리랑 그다음 밴드만 있으면 되거든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멜로디를 다 완전히 아시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쳐보면은요. 이게 4분의 3박자거든요. 1, 2, 3. 멜로디예요. 자, 그러면 먼저 내가 지속할 수 있는 멜로디 길이만큼 한번 여러분들이 노래해 보시는 거예요. Moon river wider than a mile. 숨 쉬고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이런 식으로 말이죠. 우리의 목소리가 가장 레가토를 만들기 좋은 악기잖아요. 그래서 음 사이를 끊지 않고 최대한 쭉 밀어주듯이 노래를 해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 고무밴드를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양팔 간격으로 이렇게 잡아줘요. 약간 요 정도 간격으로. 그 다음에 첫 음을 시작하자마자 이 부분 있죠? 여기를 고무줄을 점점 늘릴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 부르시면서 고무줄 이렇게 뻗어나가듯이 천천히 늘려줄 건데 처음에는 짧게 2마디 정도만 멈추지 않고 계속 이 저항을 느끼면서 전진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Moon river wider than a mile.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다시 한번 또 해봐요. I'm crossing you in style someday. 여기는 프레이즈가 상당히 8마디로 긴 건데 우리가 4마디씩 그나마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해본 거예요. 이게 사실 4마디네요. 자, 그래서 숨을 더 잘 쉬시게 되면 4마디까지 전진 8마디까지 아마 성악가가 아닌 이상 8마디는 힘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 고무줄로 연습을 하는 건데요. 아마 그러니까 이런 동작을 그냥 손으로 해도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손으로도 가능은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굳이 고무밴드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머릿속에 상상만으로는 힘든 이 멜로디 이런 수평적인 방향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전진할 때마다 느껴지는 요 늘어나는 저항 있죠. 이걸 느려주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냥 손으로 쉽게 훅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탄력 있는 그런 프레이즈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는 이렇잖아요. 수지금지금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Moon river wider than a mile 이렇게 뻗어나가실 수 있는 그런 프레이즈가 머리에 그려지는 순간 쭉쭉쭉 멜로디가 그 순간 이제 뻗어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쉬운 곡을 치시더라도 이 프레이즈만 완성이 되면요 정말 되게 레벨이 높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내 목소리와 간단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곡 속에 있는 멜로디, 간단한 멜로디부터 먼저 꼭 적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주셨다면 저희 진짜 찐팬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귀가 팍 뚫리게 된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을 한번 잠깐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여곡절 끝에 유학을 가게 된 게 2011년도 가을이었는데요. 그때 피아노 연주와 반주를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쳤었던 곡보다 거의 한 10배는 곡이 많아졌어요. 연습할 곡이요. 그래서 어렵게 그렇게 얻은 유학 기회니만큼 틈만 나면 학교 도서관에 가서 몇 시간씩 그 대가분들 연주를 들으면서 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아니까요. 열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10월 말경이었는데 진짜 역대급 한 100년 만에 온 폭설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있었던 그 에머스트라는 그 지역에 역대급 폭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가 정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방에서 진짜 불 꺼진 방 안에서 노트북은 다행히 충전이 돼서 좀 이렇게 넉넉했거든요, 시간이. 근데 시각이 완전히 차단되니까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그때 소리에 완전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 노트북을 틀어놓고는 호로비츠 연주를 진짜 초집중해서 들어봤었어요. 그래서 눈이 완전히, 그러니까 시각이 차단이 된 상태에서 몇 시간을 그분이 연출하는 그 하나하나를 계속 추적하면서 이제 제가 그 추적하기 그런 알려드린 그 스킬대로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충격적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와, 호로비츠는 한음에서 다음음으로, 그 다음음으로, 그리고 정말 속삭일 정도의 작은 소리부터 천둥번개가 치는 큰 소리까지 초집중해서 곡의 모든 순간을 듣고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부터 이렇게 접근했더라면 훨씬 좋은 길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막 후회가 밀려왔고요. 그동안 피아노 천재분들과 나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진짜 오리무중이었는데 그때 바로 이 귀의 차이가 출발점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어떻게 보면 암흑의 밤이자 긍정적으로 보자면 희망의 서막이 열렸던 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소리는 무척이나 달라졌고요. 교수법을 연구하는 교육자로서 이 깨달음을 꼭 제자들과 기욱한 후에 공유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컨텐츠로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공유한 이 이야기들은 제가 1대1로 코칭하고 있는 학생분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소리훈련 커리큘럼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실제 코칭에서는 여러분들의 레벨에 맞게 최적화된 더 깊은 조언들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만약 이런 소리와 해석의 관점을 갖고 초보 레벨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반주자시지만 클래식 베이스로 더 좋은 소리로 향상을 하고 싶으신 분, 마지막으로 이미 전공을 하셨지만 연주자로서 혹은 교육자로서 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저와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이 반드시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블로그 링크를 남겨두었으니까요.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지원서를 제출해주세요. 실은 현재 제 학생분들도요, 처음에 레슨하기 직전까지는 엄청나게 큰 용기가 필요했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지원서도 쓰셔야 되고 연습했던 영상 제출도 해야 되지, 간단하지만 인터뷰도 제가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부분, 사전에 최대한 정확히 그걸 파악해서 확실히 도와드릴 수 있는지를 제가 고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원서를 쓰시는 과정에서 이 피아노에 대한 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나? 그리고 내가 피아노를 치면서 이런 부분에 진짜 어려움을 겪고 있었구나. 해결을 받고 싶다. 그리고 난 앞으로 이런 목표를 갖고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제 채널에서 제가 소리에 대해 강조하는 이 영상들을 최소 3개 이상을 꼭 보시면서 스스로 원하시는 코칭 방향과 이 결이 맞는지도 꼭 교류를 해보시고요.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200% 이상 만족도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마음가짐이 정말 준비된 보석 같은 학생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더 노력하는 교육자가 될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